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부녀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결혼 7년 차와 3개월 차, 신혼과 중반을 달려가는 부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혼인 친구에게 결혼에 있어서 궁금했던 건 없는지 물어봤더니 질문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점을 느끼시면서 재미있게 봐주시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예신이에서 새내기가 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올해 3월에 결혼해서 새내기입니다. 띠링띠링.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결혼할 마음은 있었지만 여건이 되고 서로가 잘 맞고 이런 타이밍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결혼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만나든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늘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내가 바라던 남편상이랑 많이 비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랑 좀 오래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믿고 갈 수 있겠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이나 이런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든든함과 믿음, 그게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괜찮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좀 오래 만나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았었어. 원래 워낙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려고. 몇 살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 한 편, 26살에 결혼한 거면 하지 못했던 것들은 하고 결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떼만 해도 결혼을 좀 빨리 하는 추세였긴 했는데 요즘 보면은 결혼 정년기에 대한 기준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30 넘어서 해도 상관은 없고 조급하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살아보니 결혼을 하면은 혼자가 아니가 돼버리니까 희생해야 되거나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누리고 31살에서 한 33 이 정도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게 그때 돼서도 더 놀고 싶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안 이뤘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꼭 결혼은 언제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남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는 믿음과 든든함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꼽으면 연애는 정말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짧게 빨리빨리 많은 남자를 만나라 이거보다는 충분한 연애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보는, 남자를 보는 안목이 생기길 바라는 게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다가 20대부터 만나서 아예 뭐 10년을 연애했다가 한 남자랑 결혼을 해도 좋을 수 있지만 그냥 나중 되면은 더 만나보지 못한 거에 대한 막 후회도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랑 잘 맞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연애를 할 때 이거는 상대방한테 안 좋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성한테 배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위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아기를 낳고 경력이 잠깐 단절되더라도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나만의 충분한 커리어, 그게 이제 자격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휴직을 했다가도 다시 복귀를 할 때 나이 때문에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커리어가 너무 동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영상 편집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경력 단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 편집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혼자 여행이거나 아니면 멀리 배낭여행 같은, 유럽 같은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보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결혼하면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통금이 딱 있는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입까지 들어오면은 나는 화를 안 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인 통금 시간이 진짜 있긴 있어요. 이 남자는 보통 이때쯤 들어와 라는 평균 데이터를 짜가지고 이쯤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하면 늦은 거야. 그러면 싸우거나 서운하거나. 근데 남자 딴에는 나는 일찍 들어왔다 생각하고 자리가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배려해서 들어온 건데 왜 서운해? 라고 해서 하다 보면 싸우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뭐 하는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쯤 이렇게 되면은 늦는 시간인 것 같아. 요즘에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12시는 조금 이를 것 같고 내가 진짜 늦어도 1시까지는 잘 들어와 보도록 해볼게 하면은 나도 배려하고 이 사람도 배려해서 서로가 괜찮다라는 통금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부부가 통금을 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될 바에는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도 나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 트거든요. 연애 때는 서로 조심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생리현상 참을 수가 없어서 먼저 그냥 말 안 하고 트더라고요. 아, 그럼 남편이 먼저? 너무 웃겨가지고 한 번 열심히 놀렸는데 그거 삐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심하게 놀렸던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그 후로 놀리진 않는데 서로 트긴 트는데 오빠는 알게 모르게 끼는 편이고 저는 그냥 대놓고 뽕 하는 편이고 처음으로 방구 떴을 때 남편 반응이 어땠어? 오빠도 똑같이 놀리더라고요. 자기 불렀냐고. 냄새 나는 것 같아 하면 오빠가 창문 다 열고 좀 멀리 있어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텄거든. 나는 내가 냄새에 민감하잖아. 소리는 어떻게든 귀엽게 나도 낄 수 있지. 근데 똥 냄새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트지는 않았고 남편 이제 술 취해서 잠들었을 때 나오는 방구는 끼긴 끼지. 그건 이불 속에 있으니까 상관없지.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우리 이불 따로 덮으니까 이나랑 나랑 덮고 이렇게 덮으니까. 근데 남편은 진작에 옛날부터 방구를 텄는데 나는 처음 방구를 텄을 때 깜짝 놀랐어. 오빠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언제는 내가 하도 냄새 때문에 방구 꼈지 막 이러고 똥냄새 오빠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빨리 화장실 가.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도 민망해서 매려오면은 일어서. 근데 꼭 이상하게 일어서면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온다 빨리 도망가 막 이래. 그러면 이나도 냄새에 좀 민감해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가 우리 다 일어나야 되거든. 누워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가면은 귀찮게 일어나야 되니까 진짜 방구 끼는 사람이 안 가고 왜 2명이나 도망가냐고. 글쎄 우리는 같이 일을 하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행사나 가족 생일이나 이런 때는 전화는 드리고 우리 주변도 보면은 자꾸 남편이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도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나 또한 그런 걸 바라지가 않아서 진짜 우리 엄마 생신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건 당연한 게 돼서 하고 그 외에는 본인이 생각났을 때 본인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하면서 여보도 우리 부모님한테 가끔 퇴근할 시간 되면 전화 한 번씩 해주면 좋겠어 하면은 나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 이걸 바라고 이 사람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고 있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할 수 있는데 자기도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시킬 때 말투나 그런 거에 있어 싸움은 있을 것 같아. 저도 많이는 안 하거든요. 일단 행사나 그런 거 있을 땐 연락을 꼭 하고 오빠랑 뭐 어디 좋은 경치나 등산을 갔다거나 약간 그럴 때는 오빠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오늘 오빠랑 어디 왔어요 하면서 카톡 보내고 약간 이런 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을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날 때예요. 저는. 나도 이제 가끔 이나가 할머니 얘기한다거나 그럴 때는 영상 통화하고 뭐 그렇긴 하지. 저는 아직 안 왔어요. 심하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없어요. 오빠랑 저랑 화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싸워도 하루 안에 다 풀거나 진짜 별거 아닌 것들. 제가 오빠보다 더 화를 많이 내는 편인데 그럼 오빠가 미안해 보시거든요. 그냥 미안하다 하니까 그냥 그러자 이러고 넘어가고 엄청 심하게 싸운 적 없는 것 같아요. 부부라서 오래 만나면은 또 싸울 거야 막 이런 거가 아니고 둘의 성향인 것 같아. 나랑 남편은 워낙에 서로가 다혈질이고 엄청 불같다는 게 항상 사주에 나오거든. 둘 다 좀 확 화가 나는 게 있어서 그게 붙어버리면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근데 연애 때 이렇게 많이 팍 크게 싸운 적 없는데 오히려 결혼해서 더 극적으로 싸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연애 때는 남편이 사과도 먼저 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내가 맨날 사과하잖아. 내가 화났건 이 사람이 화났건 나는 그냥 하루 정도 좀 있다가 보면은 뭐 막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앉아봐 얘기 좀 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툭툭툭 거리면서 뭐야 가. 막 이렇게 하면서라도 얘기를 하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싸우면은 장난 아니게 싸우죠. 혹시 그 결혼 6년 차의 그 조언 영상 안 보셨나 보다. 그 당시에 나는 권태기라는 게 이 사람 질려 이런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그냥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 보이고 막 쩝쩝대는 소리도 거슬리고 막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익숙하다 보면 갑자기 그 안에서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권태기라고 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사람한테 평생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나도 내가 사는 사람이 아빠이기보다 내 남자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나 권태기 왔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냥 그거는 여자와 남자로서 끝난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권태기라고 말하진 않았고 단점이 보이는 순간들이 오긴 오죠. 서로가 노력은 조금씩 하면서 약간의 여성미와 남성미 좀 두는 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권태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오진 않았는데 가족 같고 이제 친구 같고 이래서 가족한테 권태기를 느끼진 않잖아요, 보통? 권태기가 올까? 약간 이런 궁금증은 생기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 권태기도 많이 싸우고도 보다 보면 지쳐서 더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순간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기간을 미룰 수는 있어요. 서로 간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동거를 했어가지고 나도. 저는 찬성이에요. 나도. 연애 때 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떤 습관을 보이는지,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진짜 데이트할 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 부딪히면 엄청 크게 싸운다고 들었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살아보면 서로에게 맞추고 좋은 것 같고, 단점은 설레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동거를 하면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집에 보내는 아쉬움이 없어. 저도 혼전 동거를 했었기 때문에 살아보니 연애를 1년 해도 2년째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살면서 이 사람이 밖에서 하지 않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만 같은 경우에도 나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안일은 내가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싸우지 않았고, 각자 간에 그런 게 암묵적으로 뭔가가 분류가 되고 한 1년 이상은 같이 동거를 해보고 2년째나 3년째에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냥 결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연애를 하면은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언제든 끝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 서로가. 근데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이 길을 걸어야 돼 라는 책임감은 누구나 있잖아요. 서로에게 더 신뢰감을 준다는 행동이나, 나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든 일이 있고 나만 막 힘들어 막 갑자기 좌절될 것 같아. 그러더라도 가족이라든 내 배우자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 그런 게 생겨서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은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평생 내 편이 생기는 거랑 정말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혼자 사는 것도 사실 진짜 멋있고 능력이 그만큼 되는 거고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점점 떠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누가 내 옆에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남편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엄청 친한 친구들끼리도 뭐 하나 조심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남편은 되게 좀 편해지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게 되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무조건 결혼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면, 지금의 연애하는 남자가 보고 있는 모습의 거의 빙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성격이나 지금 보여주는 거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하기 때문에 내면에 많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너를 속이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아무래도 연애 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남자가 뭘 해도 좋을 거고 지금 이 여자가 뭘 해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진짜 내가 서운함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서운함을, 그랬구나, 너가 그런 줄 몰랐어,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랬어,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 감정에 귀 기울여지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쯤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서운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답해서 말 안 하게 되고, 말 안 하면 우울증 걸리고 밖에 가서 얘기하게 되고. 꼭 딱 감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발전을 노력을 하는 사람? 서로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이겨낼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도 꿋꿋하게 해결책을 찾고 약간 그런 진취적인 사람인지. 만약에 만나는 동안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 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붓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는 마음의 건강이라든지 신체적인 건강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싸움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모습, 둘이 싸우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혹시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의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만나는 거라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서운해, 이렇게 해서 서운하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내 감정을 귀를 막아버리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감정이 공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정이 계속 공유되면서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게 평생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너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보다 나는 이게 잘못한 거 있는지 몰랐는데 네가 서운했었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볼게.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서운함이 만약 들면 지금처럼 또 얘기해줘. 이런 사람이어야 아무리 실망을 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 풀어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나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술을 얼마나 먹고 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아예 그냥 뭘 만날 때 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술을 먹으면 항상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위험하겠죠. 절대 그런 거 안 할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술과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기준이 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이렇게 돼버려. 내가 서운한 건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변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화가 나요. 띠링띠링. 이렇게 이제 같은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러면서 저희만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세상에 우리는 한 명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결혼 7년 차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면서 또 저희는 저희 얘기를 했지만 알게 모르게 온도 차이는 느끼셨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따랑이 분들은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랑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거라 믿어요. 오랜만에 영상 나와가지고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새로운데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사이유.